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정부, 기업들의 비트코인 구입 움직임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제는 5월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 단계 내린 이후로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상당폭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하면 우리나라 기업 수출 4.9% 줄어들 것이며 불확실성, 경영 악화 우려가 크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28일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코스피가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 한 주 3.8% 올랐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약 12.5%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즉시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처를 계속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 법원이 서로 맞서고 있는 국면이죠. 그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S&P 500 차트 지난주에 2.24%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0.74% 오른 상태입니다. 금 가격은 앞선 주에 많이 올라서 지난주에는 0.5%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약 25.5% 오른 상태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서 4.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26일 날 보도한 것인데요.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그의 일가가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 기조연설을 벤스 부통령이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경제력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디지털 달러 시대를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시 상원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21세기형 금융 인프라임을 강조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보호와 함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총괄 데이비드 삭스는 역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상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을 설득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 매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내용이죠.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돈으로 1경원에 해당되는 은퇴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의 투자도 가능해지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괄 로버트 미치닉은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 저장과 이체가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비트코인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미치닉은 계속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2%가량 투자 자산에 담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연간 분석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은 24년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해지 수단으로 구체적 숫자 자산 중 2%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미국의 선례를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란 빈 사킴 파키스탄 암호화폐 위원회 의장은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디오 게임 판매 업체 게임스탑이라고 있죠. 28일 게임스탑은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스트래티지처럼 우리도 비트코인 4,710개를 매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선 거죠. 파리의 축구 클럽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구단이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는 스포츠계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국의 스마트 웹 컴퍼니 SWC가 비트코인을 10년간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투자사 아브락스 캐피털도 최근 4일간 거의 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나마 시티 시장이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마이어 미즈라치 파나마 시장은 패널 토론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파나마 운하 우선 통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점점 세상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으로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는 최근 이더리움 비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스닥 상장사 최초입니다. 소울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5월 초 253억 원 규모의 솔라나를 매수했는데요. 5월 말에는 솔라나 추가 구매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설명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소울스트래티지는 회사 이름에 걸맞게 솔라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세계 최초로 XRP 중심의 재무 전략을 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 1억 2,100만 달러를 사모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6억 6천만 명에 이르렀는데 올해에는 여기서 30%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 및 상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증권사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도 디지털 자산 솔루션 팀을 증권업에서 분리해 독립조직으로 운영하여 가상자산 사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발을 맞추려는 거죠. 글로벌 M2 광의의 통화 공급량이 5월 말 기준으로 11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7.25%로 유동성이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하늘색 M2 유동성의 증가는 짙은색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비례하죠. 글로벌 M2 공급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 5일간 마이너스 5%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11%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5%나 떨어진 이유는 지난 토요일 암호화폐 시장에 공황급의 매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제히 급락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 고착, 대규모 선물 청산, ETF 자금 유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분명한 이유는 지나봐야 알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큰 매도세가 발생한 것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5.68%입니다. 저희는 매월 100만원씩 분할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고 S&P 500에 30%, 미국 고배당 ETF에 30%, 금 10%, 암호화폐 30%, 그 중에서 미국 계열의 시가총액이 높은 5개 암호화폐에 분할해서 그러니까 한 개당 6%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올 가을이나 겨울쯤 암호화폐의 고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정을 오래 겪으면서 고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올해 말까지 10월까지가 아니라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P 500은 에이스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1월 초 가격은 이렇고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미국 고배당 ETF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 1월 초와 현재 가격은 이렇고요. 금은 KRX에서 1월 초 가격, 현재 가격, 비트코인은 1월 초 현재 가격,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도 각각 연초와 현재 가격이 표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상승률은 연초 대비해서 각각 이렇고요. 그래서 매월 초 100만원씩 투자하면 현재 총 수익은 마이너스 28만 3천원 가량으로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5.68%입니다. 만약 S&P 500에 그러니까 에이스 미국 S&P 500에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다고 하면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비교하라는 차원에서 에이스 미국 S&P 500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꽤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이지만 매월 초 100만원씩 올해 1200만원 이런 비율로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